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신생 기업이죠.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하이테크에 능한 기술을 가진 회사였고, 이번에 나온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기존의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에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기차도 어떨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시승하는데 되게 설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출시하면서 아이페이스는 크게 세 가지 버전으로 트림으로 나왔는데요. 아이페이스 SE, HSE, 퍼스트 에디션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1억이 넘습니다. 1억 1,040만원, 1억 2,470만원, 그리고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페이스의 전면부입니다. 전면부는 기존의 제규어의 사각형 그릴 그대로 나왔고요. 제규어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릴 부분을 막거나 좀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서 기존의 차량과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주고 있었는데, 제규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WJ에서 DRL이 들어가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공력 성능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릴 부분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서 루프 윈실드를 통해서 올라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넷 위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공력 성능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윈실드를 타고 저 루프까지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릴 부분이 보면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막혀 있는 건데요. 이게 액티브 베인이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이 그릴 부분이 열립니다. 기존의 다른 차량들에서 나왔던 액티브 셔터 그릴, 그런 것 같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그 그릴 부분이 열리는 이유는 공력 성능 때문만이 아니고 배터리나 어떤 모터 같은 걸 냉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량의 앞부분입니다.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앞부분을 이렇게 트렁크처럼 쓸 수 있는 적재 공간인데요. 먼저 용어를 간단히 좀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을 트렁크라고 하죠. 그럼 앞부분은 테슬라가 내오면 그 차량을 출시하면서 테슬라 전면부에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걸 프렁크라고 F에서 프론트에서 프렁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렁크라고 미국에서 불려지고요. 영국 차거든요. 제규어 같은 경우는 영국 차에서는 F 써서 프룻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국에서 뒤에 트렁크는 부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프룻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 그렇게 한 뼘 정도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충전기나 간단한 사물, 자그마한 가방 정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전면부 부분이 전체적으로 막혀 있어요.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는 없는데요. 이거는 워셔액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냉각수 같은 거를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을 갖다가 돌려서 나사를 돌려서 해체하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냉각수 넣는 부분이 두 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고 가운데 브레이크액 이렇게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장 왼쪽이 배터리를 식히는 쿨런트가 들어갔고요. 오른쪽 정도에는 모터를 냉각시키는 쿨런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량 옆에서 보면 지금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차량 보면 크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장은 한 4.7m 정도가 되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도 훨씬 넓습니다. 거의 3m에서 1cm가 빠진 2990mm나 되는데요. 이거는 그랜저 IG 보다도 훨씬 더 넓은 휠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배터리를 하단 부분에 많은 배터리 90kWh의 배터리를 장착하다 보니까
바닥에 딱 일렬로 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넓어지지, 휠베이스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측면 보면 이게 플러시 도어죠.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벨라에서도 사용됐던 그런 차량이고, 요 근래 좀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하는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도어 핸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그 중요한 부분이 충전 부분입니다. 운전석 옆쪽에 보면은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잘 마감되어 있어서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네, 뭐 아주 잘 막혀져 있네요. 네. 보면은 CCS 타입이고요. 일명 이제 콤보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표준으로 쓰는 게 CCS 타입 1입니다. 이게 DC 아래 부분 두 개가 DC 충전하는 거고요. 위에가 AC 충전하는 겁니다. 가정용 충전할 때 위에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들어가는 구멍이 5개 있는 게 타입 1이고요. 구멍 7개짜리가 타입 2가 되겠습니다.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이 100k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kW 고속 충전 기기가 많이 깔려 있는데요. 좀 더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속 충전할 경우에는 온보드 차저가 7k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7kW까지 저속 충전이 가능하겠는데요. 저속 충전하면은 10시간이 넘게 걸리겠죠. 한 12시간에서 13시간이 걸려야 완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도어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SUV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이 뒤에 트렁크 라인 쪽이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후방 윈도우 쪽이 되게 짧은 구간이어서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단을 높여놓은 승용차 해서 SUV라고 제규어에서는 말을 하지만 약간의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뒤에 리어 이렇게 글라스도 보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공기력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얇게 붙이는 이제 스포일러도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높은 스포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얇게 붙이는 차량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포르쉐에도 이렇게 얇게 하나씩 붙이는 정도로 요 근래 차량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 보면은 어떤 뭐 배기가스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디퓨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공력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량이 트렁크 부분인데요. 트렁크의 아래 부분에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이 하나 있고요. 저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플랫해서 짐을 싣거나 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12V 연결할 수 있는 아울렛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뭐 옷을 건다든가 뭐 걸 수 있는 걸고리가 양쪽에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네요. 사소한 거지만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탑 테더링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고리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용 시트를 갖다 2개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실내를 보면은 2열 공간인데요. 시트 하단 부분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간단한 뭐 노트북까지는 아니어도 탭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온도 조절을 한다든가 푸시 하면은 시트 히팅 쿨링 전부 다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쿨링은 안 되나요? 이렇게 되고 온도 조절되고 송풍이나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은
5V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12V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어서 2열에 앉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충전하느라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런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따로 보여지는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불이 가끔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있는데요. 차량 후방에서 어떤 물체나 산물이 이제 다가오면 그걸 보고 2열 승객이 하차할 때 여기를 경고를 해줍니다. 불이 깜빡깜빡 켜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장치인데 약간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장치죠. 어떤 문이 안 열린다던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경고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체형 시트인데요. 헤드레스트하고 아랫부분하고 이렇게 일체형 돼 있는데 이게 자기 키에 맞으면 아주 좋은데 키에 안 맞을 때는 그렇게 편안해 보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대신에 이렇게 통으로 된 글래스 루프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글래스 루프 같은 경우는 보통 태양에서 열을 보내면 열하고 빛이 나오는데요. 열을 차단시키는 적외선 차단시킬 수 있는 필름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렇게 덥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내부의 열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차단 기능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벤트는 측면에서도 나오고 정중앙에 있는 중앙에는 에어벤트는 조절 장치만 있고 에어벤트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측면에서만 나옵니다. 도어 트림에 이렇게 가죽으로 멋지게 쌌는데요. 소재가 여기에도 가죽으로 잘 감쌌고 일단은 차량 내부가 전기차답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주 작아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됐는데요. 버튼식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식 변속기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문을 열거나 나가버린 경우가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라이브로 놓은 상태에서 다시 도어를 열면 이렇게 경고만 해주는 애요. 스위치를 주차 브레이크 활성화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보통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서 바로 드라이브가 해제되고 노멀로 바뀌거나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 같은 경우 후진을 놓고 지금 후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도어를 많이 열 경우에 이것도 경고만 해줍니다. 스위치를 통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활성화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네요. 내려주세요.
완전히 내려간 건가요? 그럼 중간으로요. 제일 높이요.